2025 의대전형 특징 및 지원 전략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대화고등학교 교사 최승우입니다. 먼저 의대 2025 총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울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버렸죠. 인서울 안에서도 스카이대학의 인기 굳건합니다. 공고하죠. 하지만 이제는 의학계열 열풍을 말하지 않고 입시와 진로 진학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지만 챗GPT 시대에 의학계열 이 열풍이 과연 정당한가, 지속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전에 그 1990학년도에는 다양한 학과들이 배치 창고표의 최상위 학과에 머물러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배치표를 보면, 배치 창고표를 보면 의학계열 열풍이 뜨겁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고민 없이 의학계열, 좀 고소득이나 직업적 안정성만을 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의대 입시 지원 전략에 앞서서 의대 열풍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하고 이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 결과는 사실은 좀 더 의대 입시는 다른 입시에 비해서 저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 학과이기 때문에 입학 결과를 소토하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의대에 대한 진로, 직업, 진학 정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의대 수시 모집 및 정시 상담이 그렇게 수월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더나 뭐 QS 뭐 이런 데에서 의대 순위 같은 것도 좀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4학년도 순위를 보면 연세대가 43위, 뭐 서울대가 44위, 성균관대가 69위, 뭐 고려대, 경희대 뭐 이런 순으로 내려가는데 매년 바뀌는 이 순위, 이 순위도 한번 보시면 아이들하고 상담하실 때 조금 좀 그 아이스 브레이킹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의대 2,000명 증원, 이게 뭐 올해 2025학년도, 내년에 2026학년도에 걸쳐서 2,000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건데요. 숭실대학교 입학 자문위원 선생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도 여기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저도 설문 투표를 해봤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N수생이 증가할 거다, 의대 쏠림이 심할 거다, 자연계열 학과 입결이 하락할 거다. 그렇죠? 2,000명 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상위권 애들이,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그 방으로 옮겨 타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입학 결과는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의학계열을 준비하는 이 N수생이 있다면 정시 모집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시 인원이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소수 다반이지만 뭐 체감하는 변화는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최상위권 의대 입시의 입학 결과도 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뭐 충원율이 상승할 것이다. 연쇄 이동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 발표했던 2,000명 증원을 보면 서울은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뭐 70여 명 그대로 있는 거죠. 경기 인천은 배정을 361명 받았고요. 비수도권, 특히 뭐 지금은 의대 가기 위해서는 지방 런을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2,000명 증원에도 보면 1,639명이 이제 비수도권에 배치가 됐죠. 그래서 총 2,000명이 증원이 된 거죠. 증가율을 보면 경기 인천이 113%, 비수도권은 81%, 전체 한 65%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지역인재 전형 60% 이상 선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도 상당히 비율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인천만 좀 살펴보면 성균관대가 이제 현 정원에서 이제 80명이 배정받아서 120명, 아주대가 120, 차의과대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있죠. 의대는 40개 대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차의과 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이라 실제 학부에서는 선발하지 않고 대학원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대입 입시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하질 않습니다.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 가천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의대 2,000명 증원이 상당히 큰 변수고 인원수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뭐 신문기사도 하나 갖고 봤는데요.
올해 39개 의대가 4,610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었죠. 네.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선발도 그 1,913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역 학생만 쓸 수 있는 걸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하는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좀 표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표를 한번 보면 올해 입시에서 보면 4,610명을 뽑는데 교과 전형이 1,577명으로 34.2%, 종합 전형은 1,334명 28.9%, 논술도 선발합니다. 의대는 178명 3.9%, 수능은 1,492명 32.4%, 수능 전형의 의대 인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4,610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2024학년도보다 1,497명이 증원됐습니다. 올해. 그럼 2,000명 증원 언제 하느냐? 정부의 계획은 이제 내년까지 그 2,000명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보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1,913명이 늘었습니다. 888명이 증원된 꼴이죠. 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면 좀 특징이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56.4%나 되죠. 앞장 잠깐 볼까요? 앞장 보시면 그 의대 전형별 모집 인원 보면 그 일반 전형, 그러니까 전체 모집 인원을 보면 교과가 34.2%거든요. 전체 모집 인원은 전체 뭐 이것저것 다 합친 거예요. 모집 인원이란 건. 근데 지역인재 전형은 교과 전형이 높다.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내신 성적이 좋은 우등생들을 뽑으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 최종 모집 인원을 좀 보시기 좋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5월 30일 날 발표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4,610명을 선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0명 증원을 다 된 건 아니죠. 차의과 대학 포함하면 4,695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2,697명, 지역인재 전형. 예를 들어서 뭐 대구의 모 학교에서는 경북대를 일반 전형도 쓰고 지역인재 전형도 쓸 수 있지만 저희 대화고등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총 4,610명을 선발하고, 일반 전형은 1,497명이 늘었고 지역인재 전형은 888명이 늘은 겁니다.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한 대학 인원보다 좀 많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증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그림을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봤는데요. N수생 반수생이 증가할 것 같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지금 학원가가 들썩거리고 있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 졸업생들이나 그 주변 학생들이 지금 의대 입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와요. 심지어 직장인 반도 생겼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입시 그 상위권 아이들이죠. 의대 지원하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앞부분에 배치되면 재학생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의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면 자연계열 입결 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입결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 입시는 쉽지가 않아요. 그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교과 전형은 한 1.2, 1.3 굉장히 후하게 제가 잡은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역 인재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사실은 일반고 기준으로만 한다면 사실은 좀 더 낮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고 기준의 추정치라고 제가 밑에 달긴 했지만 좀 지역 인재까지 포함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래도 레인지를 좀 넓게 잡아드렸습니다. 종합 전형은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1.6, 1.9 정도. 최저가 없으면 정말 슈퍼 대신이죠. 1.0에서 1.1 교과는 종합 한 1.2에서 1.5 정도로 굉장히 높은 내신이 지금 합격을 당락을 결정하는 거죠. 의대 입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내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형 요소가 면접도 있고 수능 최저도 다 있긴 하지만 역시 내신의 어떤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모집 의학계의 300점의 어떤 백분위로 보면 이 정도 296점 나누기 3을 하면 이제 평균 백분위가 나오죠. 서울대 296점 정도, 그다음에 치대 288, 한의대 286, 수의대 278, 약대 한 280점 정도, 얼추 이렇게 300점 만점. 영어는 1등급, 2등급이라고 치고 이거는 지금 백분위를 잡아본 겁니다. 나누기 3을 하면 평균 백분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최소 96% 이상의 상당히 높은 4개 영역을, 그러니까 영어 등급을 빼더라도 3개 영역 평균 백분위가 96%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대 인원 관심 많으신데요. 의학과는 지역 균형은 큰 변화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1명 줄었습니다. 50명에서 49명. 치대는 25명 일반 전형이고요. 약대 지균 11명, 일반 전형 29명. 수의과는 2명 지균에서 늘었는데 일반 전형에서 2명 감소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대 직유는 2명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3명이 감소를 한 겁니다. 정시에도 의학교를 뽑는데요. 지역균형 전형이 수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시 모집에 이제 지역균형 학교당 2명인데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의학교가 10명 인데요. 직유는 일반 전형 숫자 크죠. 근데 일반 전형 MMI 면접 그 의학계열은 이제 면접까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에도 의학계열이 직윤에서 10명, 서울대는 일반 전형 29명이 있습니다. 탐구 상위 한 과목만 보는 대학이 이제 갈수록 줄은 것 같아요. 매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선대가 유일하게 의대, 치대, 약대에서 나군의 과탐을 보고요. 한의대 그 광주에 있는 그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학교가 탐구 하나만 보죠. 의대만 따지면 조선대가 나군에 있는데요. 나군에 이제 군 이동을 했는데 상위 한 과목만 보는 게 그래서 이제 탐구 한 과목을 좀 망친 학생들이 뭐 조선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입시 컷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대 모집군이 올해 좀 변동이 커요. 다군의 어떤 맹장이었던 인하대가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겼고요. 조선대가 가군에서 나군, 충남대 가군에 나군 옮겼기 때문에 사실 인하대와 조선대, 충남대의 전년도 입결을 보고 원서 쓰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세 개 대학은 전년도 입시 결과가 상당히 참고용이지 크게 의미가 없다. 이건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집군이 인하대가 다해서 가, 조선대, 충남대가 가에서 나로 옮겼다. 이게 좀 키포인트입니다. 실제 의대 상담은요, 좀 부지런한 선생님이 이기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수시 모집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2020-24학년도에 과학교과는 우선 2과목, 영어교과는 반영을 안 했죠. 약학과는 과학이 우선 2과목, 영어교과는 반영을 합니다. 좀 다른데요, 의대하고 약대가. 저희 학교 학생 한번 사례를 보면, 네, 여기 앞에 보시면 2023학년도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2020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때 작년에 입시 상담을 했을 때 어디가 52 1.02, 72 1.06이었거든요. 이 정도 됐습니다. 이건 어디가고요. 이제 그 3학년 담임쌤들이 보는 그 어디가 셈을 찾아보니까 1.08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여기 보면 1.08까지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3 담임쌤들을 보는 어디가 셈을 보면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학생 오기 전에 정리를 해보니까 어디가는 1.08에서 70% 커트라인 1.06으로 상승을 했고 어디가 셈도 1.13에서 1.08로 이렇게 소수 이게 일부 못 본 과목을 빼는 이 의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인제대학 경쟁률도 높고 컷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학생이 내신이 1.2가 넘어갔기 때문에 선택지가 적었고 실제 인제대 의학과 전형으로 내신을 산출해 보면 1.08이었죠. 1.08이었고 그래서 이 전형에서 보면 그래서 승부수를 어떻게 띄웠냐면 앞으로 잠깐 볼까요? 이 전형 방법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탐 각 등급이 2등급 이내. 이게 좀 포인트였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냥 4, 8이 아니라 각 등급이 2등급 이내에 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운 학생도 좀 있습니다. 근데 1단계가 5배수인데 5배수 안에는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년도가 어디가 셈을 보면 1.08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 1.08이었거든요. 그래서 5배수 안에는 들어가는데 그럼 면접이 20%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면접에서 조금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면접 지도를 담임쌤과 3학년 부장인 제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전날 심지어 새벽에까지 전화를 하면서 면접 지도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08이었지만 지원을 했고 실제 이런 면접 문항 기출 문제를 3개년간 거를 완벽하게 풀고 비슷한 대학 면접까지 계속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 학생은 인제대학교 지금 합격을 했습니다. 의대 수능 최저는 상당히 중요해요.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이 있는데요. 일반고는 참 쉽지 않아요. 의대 이렇게 수능 최저 미적용 대학을 합격하는 건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되는 건 인정.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되죠.
빨간색은 올해 바뀐 인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시 모집 요강 제가 보고 타자를 치긴 했지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최종 수시 모집 요강 바뀐 거 꼼꼼히 확인해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캡처하시는 분들은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이제 확실히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미적용 대학이 제가 살펴보니까 276명, 228명, 276으로 늘었고요. 그죠? 예, 한 5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성균관은 학과 모집에서 탐구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한양대 일반 전형의 서류형, 이름이 이제 명칭이 좀 변경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이제 일반 전형 MMI 면접 보고요. 성균관 내 MMI 면접인데 인원수가 50명이나 늘었기 때문에 MMI 면접을 다단 면접이라고 하는데 방을 여러 개에서 보는 면접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성 면접으로 변화를 줬고요. 고대 계열적 과평은 수능 최저 없는 대표적인 대학인데 MMI 면접 보죠. 그거 아시면 돼요. 경희대 네오누사이언스는 이제 재심 기반이 아니고 서류 기반 면접으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면접이 이제는 융합형 인재가 아니라 탐구형 인재로 바뀌었죠. 서류 기반의 어떤 좀 심층 면접이 나오고요. 이남미래 인재도 서류 기반, 미래 인재 전형 2 이게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계명대는 3합4 수능 최저를 걸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최저가 이제 없습니다. 최저 없는 거로 계명대 상당히 획기적이네요. 3합4에서 최저 이렇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건양대학교도 대표적인 MMI 면접 보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 중에 지금 서울권 대학들, 뭐 성대나 경희대나 이렇게 중대, 뭐 이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면접 역량도 있어야 되고 학생부 굉장히 그 의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꼭 명심하시고요. 일반고 학생들이 상당히 도전적으로 쓰긴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한 5대5, 6대4 정도로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이 미적용 대학에서는 좀 많이 붙는 편이에요. 4호 뭐 가장 센 수능 최저죠. 저 개인적인 상담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신 우수 학생부터 상담하기보다는 수능 최저가 되는 애들부터 상담하는 것 같아요. 4, 5 학생들부터 먼저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수능 최저가 제일 높은 것부터 상담을 하면 상담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 내신 위주로 상담하는 것처럼 의예과 상담은 수능 최저 위주로 상담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고대 국어, 수학, 영어, 과탐 2개, 한국사 4등급이죠.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절사는 뭐냐면 소수점을 뗀다는 거예요. 2.5면 2 학생들한테 유리한 거죠. 2.5등급인데 2로 봐주는 거잖아요. 수학 포함된 거니까 학생한테 부담될 수 있죠. 자, 그 가톨릭 때 보면 두 과목 평균의 절사고 한국사 4등급 수학 포함이죠. 수학 포함된다는 건 학생들한테 좀 압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점점 과탐 2개가 아니라 1개로 가면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게 했고요. 이화여대는 이제 탐구 하나, 사탐, 과탐 상관이 없고요. 연세대 미래는요, 국어, 수학, 과탐 하나, 과탐 2개, 영어 2등급 필수. 좀 전형 자체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4합5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입니다. 모집 요강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다음 4합 6 그다음 순위입니다. 아주대 에이스 전형, 종합 전형, 아주대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죠. 국수형 탐구 2개, 사탐, 과탐 구별이 없고요. 그다음에 순천향대 같은 경우는요, 확통을 보면 0.5등급 하향하는 겁니다. 3등급이면 3.5로 하향하는 거죠. 독특하죠. 확통 선택하는 애들 보통 인문계 학생들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북대 과탐 2과목 평균 절사네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 탐구 하나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 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탐 하나, 과탐 1, 과탐 2, 그 다음에 영어 2등급 필수. 전형이 좀 헷갈립니다. 잘 유심히 보세요. 그 다음에 4합8 아까 인재대.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각 등급 4합8이 각자 합쳐서 8만 나오면 되냐? 그렇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과탐 각각 2등급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등급 이렇게 맞추는 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의예약학 전형하고 지역인재 원 전형에서 27명, 30명 뽑고요. 3합3 이것도 세네요. 3합 3까지는 수능 최저가 필터를 합니다. 허들이 되는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하대, 그 다음에 가천대 2과목 절사고요. 계명대, 대구에 있는 계명대가 3합 3. 그 다음에 작년부터 수능 최저의 큰 패턴은 뭐냐면 3합 3대학이 많이 줄고 3합 4대학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게 작년 2024학년도 의대 입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가 3합 4대학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상업사대학 부산대 있고요. 부산대 이제 지역인재 중심으로 모든 전형을 뽑는 대학이에요. 충남대 있고요. 그다음 울산대 독특합니다. 울산대는 올림이에요. 올림. 예. 그래서 반올림을 한다는 거죠. 반올림 하면 이제 학생들한테는 불리한 거죠. 등급이 올라가는 거니까. 경북대, 울산대는 올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녹색으로 해놨는데 올림이라는 건 학생들한테 불리한 수 있죠. 뭐 2.5면 3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림대는 영어 포함할 때 1등급이 필수입니다. 영어 포함하면 영어는 1등급 필수라는 거. 이런 대학도 좀 조심하셔야 돼, 원서 쓸 때. 한국사도 4등급이 안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에 물어보니까 의외로 나온대요. 한국사 4등급이 안 돼서 떨어진 애들이. 그것도 조심하시고. 삼합사 대학 많죠? 지금 보니까 화면이 계속 삼합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삼합사 대학이 건대 글록과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했네요. 네, 보시고요. 절사 설명했어요. 수학 포함하면 학생들한테 부담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지역인재 전형은 수도권 애들은 못 씁니다. 학생들은. 그 다음에 고신대도 확통을 선택하면 3합 3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거 좀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대 와이즈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은 영어 미포함이네요. 국어 수학 과탐 하나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추천형 신설돼 가지고요. 예, 이거 많이 학생들이 지원할 것 같은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3합 5대학 3합 5대학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이거 최저가 이 정도 되면 사실 일반고 학생들도 다 맞추거든요. 이 정도면 의대 쓰는 애들은. 그래서 이거는 3합 5 정도부터는 내신도 좋아야 되고 학생부도 좋아야 되고 수능 최저도 나와야 되고 사실 이게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에 3합 5라고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원대는 수학하고 과학을 수능 최저에 포함한다는 게 좀 독특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네요. 예, 그 다음에 연세대 활동 우수형 3합 5, 그 다음에 계명대가 이제 지역기회 균형은 이제 기회 균형인 개념이기 때문에 최저를 좀 완화했네요. 그 다음에 연세대는 보면 국어 수학 과탐 하나, 과탐 2개 중 1등급 2개 이상 나오고요. 국사 4등급, 한국사 4등급, 국어 수학 중 1개 포함해야 되고 영어 3등급 필수입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합 6대학들 이제 지방대학입니다. 거의 이제 원대가 있고요. 그다음 원광대, 경상국립대. 그다음에 강원대는 수학, 과학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합 7대학 할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정말 정예 입학사정관들이 엄격하게 학종답게 뽑죠.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 다음에 2단계 면접 30%를 봅니다. 39명을 뽑습니다. 의대 면접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방을 여러 개 지나가는 거죠. 학생이 제 제자가 만들어준 건데요. 예, 제 제자가 제가 좀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이제 이때 서울대 쓴 학생인데요. 자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그림까지 예쁘게 그려줬습니다. 1번 방에서 5번 방까지 이제 60분간 이 방을 지나가는 거죠. 이게 방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나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사고력 등을 평가하는 거죠. 이걸 MMI 면접이라고 합니다. 다중 미니 면접, 뭐 다중 다면 면접 여러 가지 요소로 불리는데 의대 면접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 면접이 있죠. 예, 뭐 올해 뭐 성균관대나 이런 연세대 같은 데서 보는 이제 기본적인 제시문을 주어주고 학생의 어떤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인적성 면접이 있고요. 서류 기반도 있습니다. 가천대 의예과도 보면 이런 것들 서류 기반 면접. 예, 학생부를 보면서 의학 계열 관련된 의대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의대 면접은 MMI 면접, 인적성 면접, 그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 이렇게 세 개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정시에도 이 의대를 이제 들어가서 졸업하고 의사가 되면 윤리의식, 직업의식, 생명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윤리의식과 관련된 사회적인 그 이슈가 대두되고 있어서 그 인적성 면접이 이제 계속 있어요.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인적성 면접 보는 거 이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걸 볼까요? 올해 걸 보면 패스페일, 그러니까 합불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합산하지 않아요. 서울대, 성대, 가톨릭대는 이제 그 인적성으로 그 방식을
가톨릭대는 방식을 수능 95에 면접 5로 바꿨고요. 울산대, 고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 경북대는 이제 작년에 신설했고요. 점수 패스페일이 아니라 점수 반영 방식이 있는데 아주대는 수능 95에 면접 5, 연세대는 1단계 2.5배수 뽑아서 2단계 면접 10%, 가톨릭대는 수능 95 면접 5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한림대도 5배수 뽑아서 2단계 면접 10%의 MMI 면접법입니다. 신설됐습니다. 정시에도 그 의대는 수능만 꼭 결정되는 게 아니죠. 꼭 기억하시고요. 의대 논술 볼까요? 의대 논술 가장 화두는 가천대학교가 원래 의대 논술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논술은 교과형 논술이 아니라 실제 수학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세계 각 1등급을 보고요. 과탐 2개 절사하네요. 40명을 심지어 40명을 뽑습니다. 대부분 의대 논술이 뭐 10여 명이고 20명 넘지 않거든요. 부산대 쓰면 되겠다. 근데 부산대는 지역인재 전형이라 수도권 애들은 못 씁니다. 올해 논술의 가장 큰 화두는 저보고 뽑으라고 하면 가천대 논술 40명입니다. 논술 100에 세계 각 1등급 경쟁률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과 논술이 아니라 수학 논술, 수학을 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경쟁률, 그럼 경쟁이 어떠냐? 앞으로 넘어갈까요? 경쟁률 상당히 높습니다. 성균관대 논술로서 631대1 엄청나죠? 인하대 660대1. 부산대 좀 낮네요. 64대1밖에 안 되죠?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수도권 애들은 쓰지 못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논술은 경쟁률 함수입니다. 경쟁률 굉장히 높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장 과목도 수시 모집에서는 뭐 가장 필수예요. 저는 권장 과목을 좀 강조해야 된다고 봐요. 올해부터는 정말 학교에서 이 권장 과목을 좀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의예과는 핵심 권장 과목, 핵심이란 말이 붙었죠. 생명과학 1. 그 다음에 권장 과목은 생명과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의예과는 되어 있네요. 연세대 거도 한번 볼까요? 연세대는 의예과가 화학하고 생명과학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고려대 올해 발표났죠? 고대 의과대는 화학, 생명과학이 생명과학 1, 2가 권장 이수 과목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의대 교과평가 한번 볼까요? 뭐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시 모집인데도 지역균형이 수능 60에 교과평가 40이고 정시 일반 전형은 단계별인데 2단계 교과평가가 20이 있어요. 그럼 교과평가가 뭐냐? 한번 볼까요? 저소득 기회균형은 수능 100이고요. 여기 보시면 A 10점, B 8점, C 6점인데 두 명의 평가자가 저렇게 조합을 하는 건데 보통 A 아니면 A, B 점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B, B는 합격하기 어렵겠죠. 근데 밑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평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수행 내용까지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처럼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학종답게 그 교과 이수 과목 보고 교과 세특 본다는 거죠. 서울대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3학년 부장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선택할 때 의대는 2-1 영역에 모집 단위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중요해서 과학탐구 영역 응시 기준이 1+1, 1+2, 2+2 세 개 조합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 물리학 1, 물투, 화원, 화투 중 한 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이거 조합이 안 돼서 작년에 못 쓴 학생이 있었어요. 모 학교에서 있었는데 이건 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부장님도 이거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의대 쓰는 애들은. 그 다음에 투 과목. 뭐 작년에 투 과목 열풍이었죠. 투 과목 특히 화투 같은 경우는 뭐 80점이 나올 정도 굉장히 높게 나왔죠. 1+2에 3점, 2+2에 5점. 그래서 투 과목 선택하는 애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죠. 투를 선택했을 경우 유리합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을 봐요. 그래서 일반 전형하고 이 교과 우수 전형이었는데 교과 우수 전형이 12명이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20% 반영한다는 거, 심지어 12명이나 뽑는다는 거 정시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결 보시면 뭐 어디가 입결 나왔죠?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 모 대학입니다. 대학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보면 의예과 보면 최종 등록자 4.43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지역인재 전형이니까 그래요. 일반 전형은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자, 그다음 지역인재 전형 보면 밑에 보면 1.62가 충원 합격됐죠. 이거는 지역인재 전형이라 그런 거예요. 일반 전형에서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5.11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이렇게까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오류. 그 대교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소트를 해보니까 5.11은 좀 입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제가 이거 지역인재 전형이 지금 5.11까지 내려갔을까 싶어요. 사실은 아무리 지역인재라고 해도 5.11 됐을까요? 이거는 지금 전북 지역 인데요.
전북대학교입니다. 전북대 치대인데 오류지 않을까 싶어요. 농어촌 학생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농어촌 학교도 근무했는데 아셔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농어촌이 있잖아요. 그럼 기회균형이나 고른교회 이런 들어가는 농어촌 학생들 성적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고른교회 전형, 기회균형 전형 바구니에 다 담으면 모든 전형 담았을 때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우수합니다. 심지어 일반 전형보다 더 높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농어촌 학생 전형이 소수 선발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 내신보다 높을 때가 있죠. 이 화면의 제일 밑에 보면 1.31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뭐 거의 이건 일반 전형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심지어 더 높을 때가 있어요. 한두 명 뽑으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 농어촌 학생 전형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올해 나온 입결이죠. 지금 뭐 경기도육청을 비롯해서 각종 뭐 지자체나 교육청, 진로진학센터, 뭐 모든 뭐 사교육 밴드나 뭐 사교육 여러 가지 SNS에도 어디가 입결이 뭐 지금 뭐 보물처럼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터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보면 교과 전형을 한번 이렇게 소트를 해보면 상당히 높죠. 50% 커트라인도 보시고 70% 커트라인 보면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뺐습니다. 일반 전형, 교과 전형을 보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평균을 보면 50% 컷이 1.12, 70% 컷이 1.13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종합 전형도 볼까요? 종합 전형도 지역인재는 뺐습니다. 지역인재를 빼서 50% 커트라인 이건 지금 6월 둘째 주에 나온 어디가 입결입니다. 일반 전형, 종합 전형을 봤는데 교과보다는 좀 할만하죠. 1.3인데 70% 컷은 1.41 큰 차이가 안 나요. 이게. 그러니까 내신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돼 가지고요. 그냥 교과전형 쓸 애들이 종합전형 쓰고요. 허들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미기재 미반영 영역이 많이 늘어났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좀 볼 게 없는 거죠. 자소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는 그 전에 없어졌고 자소서 작년에 없어졌고 미기재 미반영이 늘다 보니까 학생부가 상향 평준화 되어버려가지고 의대 입시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좀 강화됐고 특히 학종으로 의대 쓰는 학생들은 상당히 학생부 굉장히 우수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대 컨설팅을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의대 학생들은 확실히 의대와 관련된 활동들이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대 학생들을 평가했을 때 어떤 선생님들의 과도한 평가보다는 그 학생의 역량에 대한 근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 교과세 특이나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이나 뭐 16+1 활동이나 일회 게세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종합의견 등의 그 학생이 의대 역량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말은 쓰시되 그 근거가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 근거가 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이 왜 물리원 1등급이고 물투 A인지에 대해서 교과세 특에 상당히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대 전형별 특징을 보면 의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상당히 높아요. 경쟁률도 높죠. 논술이 가장 높고 종합 교과 순위죠. 교과 성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최저가 없으면 거의 1.1 안에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도 논술 전형과 더불어 대입 전형이 가장 높습니다. 면접은 이제 다중민의, 인적성 면접, 서류 기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 교과 전형은 1.0 안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 전형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교과 전형보다 레인지가 넓긴 하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 역시 면접이 MMI나 인적성 면접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 그 학교에 지원하려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나 학교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전공과 연계, 그러니까 의대 전공과 연계해서 수학과 영어의 어떤 성취도 교과 세트, 창체 기록이 중요한가. 그래서 3개년간 좀 입시 결과나 충원 합격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이 통과되면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실질 경쟁률이.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이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제일 세고 그다음 충원 합격이 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대 입시 중에서 이제 과학 논술 나오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 논술 나오는 대학들을 쓰는 학생들은 수학 플러스 과학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의대 수능 전형
의대 수능 전형 같은 경우 이제 졸업생들까지 대거 덤벼듭니다. 졸업생까지 덤벼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에는 성적도 반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평가, 수능인데도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산대에서도 학업영역평가 20%를 반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MMI 면접 보는 대학도 있고 인적성 면접 보는 대학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프로그램, 그러니까 수능인데도 불구하고 교과 평가를 한다면 교육과정 프로그램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3개년 수능 성적, 내신 성적, 충원 합격 비율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의학계열팀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별전형 제가 팀장을 하면서 이제 분과 의학계열팀도 이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개년 입시 자료, 의대 자료를 지금 다 완성하고 지금 교정 중인데요. 곧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이 자료 파일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공문으로 꼭 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뭐 한림대다. 제가 한림대 걸 이제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 네 가지 유형. 그 다음에 농어촌 학교가 경기도에 많기 때문에 농어촌도 넣었고요. 또 지역 선생님들도 저희 자료를 보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까지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거를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과 대학 빼고 39개 대학을 이렇게 3개년 자료를 비교한 건데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교정 다 끝나면 경기도교육청 그 장사님께서 경기도교육청 그 각 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뿌려질 것 같고요. 이때 이제 그 의학계열 팀 거하고 그다음에 고른교회 팀 거, 그다음에 특성화고 팀 이 세 개 파일이 탑재가 되니까 꼭 좀 공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의대 간단하게 선생님들 수시 상담할 때 좀 꼭 알아두셨으면 해야 될 내용들을 중요한 것만 좀 포인트만 잡아서 했습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는 못 해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큼직큼직하게 말했던 그 대주제 위주로 살펴보시면 의대 입시 준비하실 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